오늘은 이주환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진짜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좀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6월 중순, 6월 말에 9천을 딱 보고 나서 가나 싶었는데 그때부터 쭉쭉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지금 6,500선까지 밀리는 모습인데 지금 딱 들어와서 앉으시자마자 1년 전이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요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요즘 지수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9,300 정도까지 아마 올라갔다 지금 6,500 밑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얼핏 봐도 지금 거의 30% 가까이 30% 정도 이상인가요? 조정을 받은 것 같고 그게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또 그 정도 조정을 받은 거죠. 25, 30% 정도. 지금 워낙 두 기업의 시가 총액 비중이 높다 보니까 50% 이상이 되니까 두 기업은 결국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고 결국에는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거기다 추가로 하자면 메모리 사이클하고는 좀 다르지만 AI 버블에 대한 우려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1년 전에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믿는 분들이 0.1%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저는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서 유사한 리포트들이 나오죠. 리포트들이 발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점점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예측 능력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1년 전에 사실은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라도. 뭐 전 세계 한두 명 정도 겨우 예측을 했다면 6개월 전쯤, 올해 한 상반기 직전 정도 되면 이미 상당히 수십 명 이상은 예측이 가능한 시점이 됐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전이다라고 하면 웬만한 전문가라면 다 예측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고 그러면 실적 보면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삼성전자의 물론 숫자만 받아는 실적이긴 합니다만 잠정 실적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3분기에 더 좋아질 거예요. 네. 주가는 더 하락하겠지만. 그러니까 왜 그럴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주가라는 건 사실은 대부분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쵸. 보통 뭐 6개월 정도 선행한다. 어떨 때는 1년 정도 선행하기도 하는데 메모리 사이클이 이제 곧 하락할 거라는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실적은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그럼 그게 해소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현실이 될 거기 때문에 해소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3분기까지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기업들 실적은 전적으로 물건을 팔아서가 아니라 가격을 올려서 얻은 실적이에요. 100%. 가격 하락하면 다 사라지는 거죠. 거기다 지금 환율도 안정되기 시작했죠. 환율이 하락하면 영업이익은 메모리 가격이 똑같아도 뚝뚝 떨어집니다. 환율과 굉장히 큰 게 반도체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격과 환율이 하락세로 확실하게 전환되기 시작하면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에서는 일정 부분이 미리 반영되고 있어서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선반영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맞지 않을까? 그러면은 약간 저는 기시감이 드는 게 한 2018년도 이 느낌이거든요. 그때도 실적 좋았어요. 좋아질 거래요. 근데 2019년부터 꺾인다라고 하니까 실적은 뭐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가 꺾이는 그 현상이 똑같이 이번에도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시총 한번 바꾸면 그게 피크아웃 우려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뭐 그분이 나름대로 뭐 과거에 분석한 데이터 있을 텐데 저는 뭐 주가 자체를 깊게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건지 의미가 있는 분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그건 또 지나봐야 아는 거겠죠. 근데 참 그때부터 흘러내려서 근데 마치 딱 그 시점부터 뭐 하락이 시작되긴 한 건 맞긴 해요. 그때부터여가지고 아마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딱 1년 전 뭐 그때부터 피크아웃 올 거다. 3분기부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미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왜 3분기부터 피크아웃이 올 거고 왜 주가가 흘러내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시장은 반도체 그 사이클이라는 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없어요? 잘못 생각하는데 네. 메모리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아, 메모리 사이클. 반도체 시장 전체 사이클이라는 건 없고 네. 팹리스 사이클, 파운더리 사이클 이런 거 없습니다. 메모리만 사이클이 있는 거라서 엄밀히 말하면 그 사이클에 극심하게 호황과 불황이 있는 건 메모리 기업들의 문제인 거지 팹리스나 파운더리 쪽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CPU도 다른 얘기고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메모리 사이클인 거고 메모리 사이클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좀 더 많아지면 이제 사실 공급관이 되는 거고 부족하면 부족이 되는 건데 사실은 대부분의 전 세계 99.9%의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요? 수요가 많아지면 호황이고 수요가 줄어들면 불황일 것이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수요하고 메모리 사이클은 아예 관계가 없어요. 수요와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과거 20여 년의 데이터 분석해 보면 수요는 항상 우상향이거든요. 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50%로 몇 조 원의 적자를 낼 때도 지금과 수요 증가율이 똑같았어요. 그 얘기는 사이클은 수요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수요는 무조건 우상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11년 동안 심지어 기울기조차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때문에 사이클이 계속 호황이 된다라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의 성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 거고 네. 결국에는 공급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이미 2023년부터 2025년 3년 동안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출하량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준이었어요. 이 물량이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올해 더 많아질 거고 내년에 더 많아질 건데 공급 과잉이 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주장들이죠.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또 궁금해지는 게 CPU는 사이클이 없다라고 하셨고 수요가 계속 붙는다, 수요는 계속해서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CPU 쪽에서도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서 수요가 다 늘어날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향이라니까요. 수요는. 그거가 아예 다른 얘기다? 그거랑 AI랑 다 포함해서 우상향인데 네. 총 메모리 수요가 중요한 거죠. 뭐 CPU하고 연관된 메모리가 전체 몇 %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 센터 얘기하지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는 굉장히 수요가 안 좋은 거죠. 오히려 감소하고 있죠, 대부분. 핸드셋 쪽. 그래서 결국에 총수요를 해버리면 10% 초반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고 AI가 출시 전과 후를 비교해봐도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거하고 메모리 사이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체 메모리 수요에서 40%가 AI 향이면 요건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래서 계시잖아요. 메모리 효과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거고 네. 공급 과잉이 되는 순간 그런 이제 가격이 하락이 되니까 마진 축소되기 때문에 사이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공급 과잉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리는데 지금 최태원 회장과 젠슨 황은 쇼티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모리에 대해서. 그래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논리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근데 박사님께서는 지금 공급 과잉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동안에 쇼티지였던 건 맞죠. 네. 그런데 이 쇼티지가 공급을 공장 100% 가동하는데 수요가 더 많아서 쇼티지가 됐으면 건강한 쇼티지인데 네. 수요는 그대로인데 감산을 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쇼티지거든요. 감산을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산 줄여서 만들어진 쇼티지인 거예요. 왜 감산합니까? 가격 올리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우려를 했어요. 이거 미국 공정거래에서 분명히 조사 들어올 거다. 6월 25일 날 소송이 시작됐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던 게 다 사실이라는 게 이미 판명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결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쏟아져 나온 물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 과잉 전환은 이미 사실은 부분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그럼 CXMT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CXMT가 지금 창신 메모리가 IPO 한다라고 했고 그때 처음에 이야기 증권거래소에 서류 낼 때만 해도 우리 돈으로 6조 정도 땡길 것 같아 했는데 한 14조, 15조 땡긴다라고 맞습니다. 하니까 요게 조금 더 트리거가 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그래도 중국 거를 어떻게 써?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CXMT가 진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 뭔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일단 IPO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돈 가지고 공장 짓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지어놓은 공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공급 과잉은. 지금 새로 지을 공장은 몇 년 후의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제품의 기술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한국과 미국, 중국 사이에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아, 그래요? 좁혀지긴 하겠지만 근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중국이 시장을 장악한 종목들이 꽤 많죠. 가장 최근에는 LCD죠. 한국 기업들 다 철수했으니까. 그리고 스마트폰도 있고 2차 전지 있죠. 그전에는 조선 철강까지 있는데
지금까지도 기술력은 한국, 일본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중국보다. 네. 근데 시장 다 뺏겼죠. 시장을 장악한다는 얘기는 기술력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많은 물량을 파는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거고 네. 지금 보면은 DRAM에서는 지금 말했던 CXMT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낸드에서는 양적 메모리가 있잖아요. 네. YMTC가 있는데 양사의 지금 시장 점유율이 지난 1년 반 사이 거의 10% 혹은 그 이상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굉장히 짧은 점유율은 시간에. 적지만 성장하고 10%면 있다.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어. 이전에 LP다가 파산할 때 20%가 안 됐었어요. 시장 점유율이. 그런데 당장 빅3, 빅4였었거든요. 네. 사실은 빅4와 이미 진입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해도 DDR6까지도 지금 벌써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하거든요. 양적 메모리가, 창신 메모리가.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기술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고객들의 무브먼트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무브먼트의 트리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감산을 하니까 공급을 줄여버리니까 이 고객들이 물건을 중국에서 사기 시작해서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키워준 거죠. 중국 기업들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러니까 AI 쪽으로 조금만 더 이거를 이야기를 끌고 가면 사실 AI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데 미국이랑 중국이랑 애플에서 이런 CXMT 메모리를 쓰게 해줄까 미국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거의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라고 보세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못 쓰게 하면 몰래 사서 쓰겠죠. 몰래 사서 쓰는 게 그럼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 기업들한테 많이 못 팔아도 돼요. 왜요? 중국 기업에만 팔아도 시장 점유율이 20%, 30%째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중국 기업한테 파는 건 중국 정부가 적극 장려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제재를 한다는 게. 아, 제재를 하든 말든 어쨌든 중국 내에서의 수요도 있으니까. 내수 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렇죠. 내수만 따지면 중국이 제일 크니까 그걸 팔든 말든 상관없고 어쨌든 간 점유율을 전체 시장에서 갖고 가기 시작하면 이 이야기가 좀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애널리스트,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거의 문법으로 지금의 메모리를 해석하면 안 된다. 사이클이라는 게 LTA라는 게 단순히 가격을 뭐 자른 이런 게 아니라 공급 자체를 어느 정도 묶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전의 문법으로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안 된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 주실 수 저는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왜요? 예를 들어가지고 IBM 애플이랑 장기 계약을 했어. 10년 계약을 했어. 네. 계약 안 했으면 안 살 거예요. 그 물량. 똑같이 살 겁니다. 근데 큰 의미가 그거잖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이 수요, 그러니까 출하량과 상관없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지금은 그 가격의 하단을 막는다라는 게 그게 이들의 불가능합니다. 논리. 왜요? 지금 예를 들어서 메모리 기업들이 뭐 높은 가격으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주장을 해봤자 그거는 현재 상황인 거고요. 네.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갑과 을이 바뀌는 거예요. 메모리 기업들이 갑일 때 만들었던 모든 계약서들은 제가 볼 때 갑을이 바뀌는 순간 다 휴지 조각됩니다. 갑들이 새로운 갑이 요구하는 대로 다시 써야 될 거고요. 네. 그걸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LTA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봅니다. 예. 아예 의미 없다. 예, 아예 의미가 없다 봅니다, 저는. 그러면 LTA가 의미가 없다로 가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마이크론을 지금 목표 주가들은 다 PER로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박사님의 의견이라면 다시 PBR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격 자체 거품이라 사실은 PR로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익 자체 거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PBR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최소한 거품이 다 빠질 때까지 PBR이 1.0 정도까지는 주가가 내려가는 게 맞겠죠? 1.0이요? 네. 그럼 꽤 많이 빠져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럼 얼마까지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실은 PER 1.0 위치는 모르겠지만 메모리 때문에 거품이 생겨서 주가가 오른 게 네. 2025년 4월부터거든요. 25년 가격 거품이 4월. 생긴 네. 게. 그러면 결국에는 뭐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2025년 4월 이전 주가로 돌아가겠죠. 그게 가장 시장의 적정 가격이니까. 25년 4월이면 제가 지금 찾고 있거든요. 25년 4월이 언젠가요? 지금 제 확인도 안 되고 있는데 4월이면 코스피가 2,800이었었고요. 5만 원대거든요. 6만 원에서 8만 원 왔다 갈 때 했었고 하이닉스 20만 원 정도였을 겁니다. 그럼 지금 주가가 25만 원인데 이게 다 거품이라는 겁니까? 거품이죠. 네. 다? 다 거품이죠. 근데 그러기에는 삼성전자만 또 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성전자는 물론 메모리 때문에 이만큼 올라간 거 맞습니다만 여타 사업부들도 있는데도 5만 원입니까? 반도체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요, 주가는. 다른 실적이 뭐 특별히 좋아진 게 없잖아요.
그냥 그 자리로 회귀할 반도체가 것이다? 몇백조 원 벌어서 올라간 주가지 네. 몇백조 원이 다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원래 주가로 돌아가는 게 맞죠. 그럼 하이닉스는 더 하이닉스는 하겠네요? 더 많이 올랐으니까 더 많이 빠지겠죠. 그러면은 그게 지금 시작이 이미 됐다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왜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그냥 끝까지 하락으로 갈 건지 지금 보면 주가 저는 뭐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네. 21선, 61선 이미 무너졌고 120일, 21선 근처 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번 지지가 돼서 반등이 한번 있을 수도 있고 그대로 곧장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주가를 예측하는 건 누구라도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뭐 100%라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간 지금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주가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회귀를 하게 되면 다시 그 주가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실적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 지점을 좀 해결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내년 어느 정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는 하잖아요. 내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올해 안에 줄어든다는 가격이 게,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조를 벌었어요. 내년에 120조를 벌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의 상승이 줄어든다는 거지. 저는 총액이 감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총액이 감소할 거라고 가격이 보세요? 하락하면 총액이 증가할 수가 없죠. 가격 효과니까. 아예 감소할 거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내년이 아니라 후년이 되면은 더 감소하겠죠. 그 다음엔 더 감소하겠죠. 앞으로 하락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락밖에 남지 않았다? 공급 과잉이 시작됐거든요. 네. 공급 과잉이 됐을 때 불과 한 3년 전에 다 적자였어요. 저는 결국엔 3년 후쯤엔 다 적자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